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회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 속성을 이용하려면 일단은 해당 테이블의 디자인북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데이터 형식 지정하는 곳 있죠. 거기서 이제 조회마법사라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 조회마법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해당 필드를 선택하고 이 조회라는 탭이죠. 이 조회 탭과 관련된 각 속성을 우리가 직접 지정해서 그렇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콤보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콤보 상자는 제가 전부 다 이 조회 탭에서 제가 직접 전부 다 설정한 겁니다. 해서 콤보 상자 만들어라. 이거는 내가 값 목록으로 쓰겠다. 그때 값은 이거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열의 개수도 지정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조회 마법사를 이용해서도 만약에 콤보 상자가 됐든 이런 걸 만들잖아요. 만들면 이 조회 탭에 와서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해서 이 조회 마법사랑 이 조회 탭이랑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어도 이 조회 탭에서 전부 다 볼 수 있고 그것들 중에서 일부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조회 속성에 보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14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 저는 요거를 이제 콤보 상자로 만든 거고요. 우리 콤보 상자 말고 목록 상자라는 것도 있죠. 자, 목록 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콤보 상자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없냐? 행의 수, 목록 너비, 목록값만 허용 요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속성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 목록 상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더라. 나머지는 다 똑같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콤보 상자랑 목록 상자랑 요 세 가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요 14가지 요 조의 속성 좀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보면 이제 컨트롤 표시하고 나옵니다. 컨트롤 표시라는 거는 조회를 할 때 이제 콤보 상자로 할래, 목록 상자로 할래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컨트롤 표시되는 게 데이터 형식에 따라 또 다르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그거 한 번만 잠깐만 보고 지나갈게요. 자, 지금처럼 데이터 형식이 yes, no로 돼 있을 때는 확인란, 텍스트 상자, 콤보 상자 요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가 됐든 숫자가 됐든 그런 거일 때는 지금처럼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콤보 상자하고 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행원본 유형이라고 나왔고요. 세 번째 거 보니까 행원본이라고 나왔죠. 행원본이라는 거는 그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에 나타나는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 지정해 주는 게 우리 행원본이에요. 행원본 유형이라는 거는 그 행원본이 어떻게 생겼냐, 어떤 형태로 들어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행원본의 형식에는 테이블 쿼리가 있고요. 값 목록도 있고 필드 목록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값 목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데이터 원본을 직접 내가 입력할 때 사용하는 게 값 목록이고요. 테이블 쿼리다 라고 하게 되면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곳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때 테이블 쿼리 선택해 주면 돼요. 필드 목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SQL 문이 됐든 이런 필드에 해당 필드의 이름을 원본으로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필드 목록이요. 행원본 유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원본이다 그러면 실제 값이라 그랬죠. 행원본에서 이제 유형에서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 선택한 값에 따라서 이제 설정 사항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테이블 쿼리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해당 테이블의 이름도 적어줘야죠. 테이블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어떤 테이블이다 라고 적어주든 아니면 어떤 쿼리입니다 라고 적어주든 SQL문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든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값 목록으로 지정했을 때는 내가 사용할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세미콜론 찍어가면서 사용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주면 되는 거고요. 필드 목록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테이블의 이름이 됐든 쿼리 이름이 됐든 이런 것들을 내가 지정해주면 돼요. 그럼 그곳에 있는 데이터가 실제 이제 행원본 데이터로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 열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뭘 얘기하냐? 콤보 상자가 됐든 목록 상자가 됐든 이제 여러 개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특정 항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개 열 중에서 해당 컨트롤에 실제로 저장되는 그 열을 지정해 주는 게 우리 바운드 열이요. 해서 몇 번째 열로 저장할 거냐 그거 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콤보 상자를 열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 열로 돼 있고요. 첫 번째 열에는 번호가 써 있어요. 번호다 해서 1, 2, 3이 써져 있고요. 뒤에는 이제 회사명이 적혀 있습니다. 해서 명승이다, 승하다, 웅전이다 해서 이렇게
세 개의 회사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두 번째에 있는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이 번호로 저장되게 할 건지 아니면 이 회사 명으로 저장되게 할 건지 그 열을 지정하는 게 바운드 열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제 열 개수요. 콤보 상자가 됐든 목록 상자가 됐든 거기서 이제 열을 몇 개로 만들 건지 그 열의 개수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열 이름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맨 위에 윗부분에 표시되는 그 열의 제목을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를 지정하는 게 열 이름이요. 그 다음에 열 너비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열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크기를 얼마로 할지 그 너비 지정해 주는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열이 있을 때는 2 세미콜론 2 하고 이렇게 입력해 준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세미콜론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열을 직접 수치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열 너비를 0으로 지정하게 되면 열을 안 보여주겠죠, 당연히. 열은 있긴 있지만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게 열 너비 0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의 수다 그럼 말 그대로 행의 개수 지정하는 거고요. 목록 너비다 그러면 그 상자의 목록의 전체 너비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록값만 허용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여러 개의 세 개의 데이터를 만약에 여기다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데이터들 중에서 무조건 선택하게 만드는 게 목록값만 허용이요. 내가 만약에 목록값만 허용이라는 걸 해제하게 되면 내가 여기 있는 목록에서도 선택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서도 그렇게 지정할 수 있게 값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 값 사용이요. 말 그대로 여러 개 목록 중에서 여러 개 값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건지 딱 하나만 선택하게 할 건지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여러 개 값 허용이라고 요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값 목록 편집이라는 거예요. 값 목록 편집을 허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내가 목록 상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값 중에 뭐 잘못된 게 있거나 그랬을 때 바로 데이터 테이블 보기 상태에서 편집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게 값 목록 편집 허용이요. 해서 테이블 보기 상태에서 지정된 값의 목록을 편집할지 말지 그걸 지정해 주는 거. 내가 이거를 허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값 목록을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 항목 편집 폼이라는 거는 목록 항목을 편집을 할 때 사용할 그 폼을 지정해 주는 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행 원본 값만 표시라는 거는 아까 좀 전에 봤던 여러 개 값, 여러 값 허용 이거를 만약에 예로 설정했을 때 현재 행 원본과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지정해 두는 거예요. 말 그대로 행 원본이랑 일치하는 것만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숨기는 거, 안 보여주는 거 그렇게 할 건지 말 건지를 지정하는 게 우리 행 원본 값만 표시요. 이렇게 해서 조회 속성에는 이렇게 14가지의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속성에서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런 기능 같은 거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속성 이름하고 의미 잘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예제 파일 가지고 조회 속성 한번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XX를 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일을 열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이라는 메뉴에 열기요. 자, 이 열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커마를 1급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C 드라이브에 찾아가게 되면 길버 커마를 1급 필기하고 이렇게 폴더가 있죠. 이곳에 들어가면 이제 상과목이라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상과목 2장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과목 2장의 1번 요 파일 가지고 할 겁니다. 해서 열기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 보니까 테이블이라고 명칭이 써져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판매 내역이라고 있죠. 그럼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존재합니다. 자, 이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는 입력된 게 없습니다. 데이터 입력된 건 없고 이거를 디자인 보기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를 눌러주면 되죠. 디자인 보기. 해서 얘를 땡 하고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거기에는 순번이다, 상품 번호, 상품 그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고요. 각각의 그 필드들마다 데이터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래처 명에다가 조회 속성 이제 지정할 거예요. 해서 여기서 우리가 마법사를 들어갈 때는 거래처명이 지금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클릭해주고 조회 마법사 얘를 눌러주면 이제 조회 마법사가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명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속성창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조회라는 탭이요.
조회라는 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 끝에 보게 되면 밑으로 더 내릴 수 있게, 더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요거를 눌러보면 지금처럼 텍스트 상자도 있고 목록 상자, 콤보 상자 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록 상자가 됐든 콤보 상자가 됐든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조회 마법사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해서 거래처명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콤보 상자 눌러서 우리 조회 마법사, 자, 여기서 이제 거래처명이라는 거 선택하고 데이터 형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회마법사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조회마법사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보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떠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회마법사하고 마법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첫 번째 거 보니까 필드에 값을 어떻게 지정할래? 라고 나한테 물어봐요. 여기 보니까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건지 아니면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거래처 명을 직접 입력할 거예요. 해서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라고 선택을 하고 다음 버튼 눌러 넘어갈 겁니다. 해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열의 개수 몇 개로 할 거야? 라고 물어보고 여기다가 우리 데이터 같은 거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줘요. 열의 개수는 그냥 한 개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좀 입력 좀 할게요. 해서 첫 번째 칸에다가 이제 가남이라고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키 있죠. 아래로 한번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개성이라고 쓰고 한 칸 내리고 동아 후로킹 입력하고 한 칸 내리고 그 다음에 리치 한 칸 내리고요. 멀티 클럽 입력해주고 한 칸 내리고 그 다음에 명승 그 다음에 상하 그 다음에 시공 테크 그 다음에 시내 그 다음에 아이캔 21 그 다음에 웅전 그 다음에 제호상사 그 다음에 코닉스 그 다음에 텔로윈 그 다음에 한울 하고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입력을 했으면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조회 필드에 어떤 레이블을 쓰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목을 물어봐요. 제목은 이제 우리 거래처명으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처명이라고 자동으로 나왔으니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마침 버튼을 누르고 아래쪽에 우리 조회라는 탭을 보니까 지금 방금 내가 입력한 데이터들이 여기 쭉 있고요. 얘는 지금 콤보 상자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행 원본 유형은 값 목록이다 해서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했다라는 거고요. 바운드 열수는 1로 되어 있고 열의 개수도 1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열 너비도 알아서 지정이 됐고요. 행의 수, 내가 데이터 입력한 만큼 16개가 전부 다 표시가 됐고요. 목록 너비도 표시가 되고 이런 속성들이 자동으로 이제 마법사를 통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전부 다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실행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시트 보기 얘를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누르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먼저 테이블을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얘 눌러주면 되겠죠. 얘 누르고 나서 거래처 명에 가서 클릭을 해보니까 지금 방금 내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들이 한 개의 열로 이렇게 콤보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특정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그게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조회 속성에서 우리가 콤보 상자, 목록 상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구나 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고 직접 실습 한번 해보세요.